준비를 다시 한번 해. 자, 1번 문제를 받자마자 오는간 숫자 빨간 펜으로 표시하는 것부터 한다. 문제 받으면 바로 오는간 표시하는 것도 안 되냐. 이제 하는 거 다 가르쳐 드렸는데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네, 다 까먹었어요. 두 번째, 설계 조건 또는 요구사항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다. 두 가지를 끝내고 나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패드선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종이는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고 그 두 가지를 먼저 해놓으시고 절대 시설물을 따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숫자를 미리 세보지 마셔라 이 말이에요. 그 세봐야 헛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구사항 시설물의 놀이시설이 어떤 건지 평벤치인지 등벤치인지 파브라의 수치가 가로 세로 수치가 얼마인지 수목고대가 몇 개를 하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수목수량표 즉 나무 숫자가 10가지인지 12가지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위용공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위용공간의 기본 높이가 얼마고 등고선 간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벽천이 등장을 하게 되면 벽천의 높이하고 너비가 얼마인지 수공간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수공간의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연못 뚝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연못 뚝이 높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깊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깊이 같으면 땅을 파면 되는 거고 높이 같으면 벽체를 쌓아서 안에다 방수구들을 해야 되겠죠. 연못이 이제 지면에서 올라온 건 연못 뚝이 지면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깊이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잘 구분하셔야 되고 위로 공간이 등장을 했을 때 간격이 30cm인 경우 또는 20cm인 경우인데 20cm인지 30cm인지 잘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높이 차가 있는 데에 60cm의 높이 차가 있는 데가 있을 경우가 있고 1m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m인지 60cm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60cm 같으면은 계단을 3칸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m 같으면 계단을 4칸으로 하면 됩니다. 높이 25cm씩 하면 되겠죠. 너비도 25cm, 높이도 25cm. 그러면 계단이 4칸이 되는 겁니다. 계단 표시할 때 조심하시면 될 거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설계 조건이나 요구사항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나무는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못 박아야 될 거는 박혀 있어요. 이미 박혀 있는데 기능사 문제에서는 수종은 거의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 옥상 조경이 아니고 일반 땅에 지면에다가 조성하는 도로변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도로원 소공원 말고도 있어요. 뭐 하여튼 이상한 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도로변 소공원이에요. 어쨌든 도로변 소공원 같으면 거의 10개 내지 12가지 수목의 종류가. 그런데 변할 거는 딱 하나예요.
12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변화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변하면 된다. 그 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낙엽 묘목 중에 낙교 중에 2.5m 높이로 되어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결국 소나무 세 가지는 고정타입니다. 거의 문제가 고정타예요. 스트로간 나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왕건나무, 느티나무 거의 들어갑니다. 왕건나무, 느티나무 4.5m 또는 4m짜리. 그럼 벌써 몇 가지예요? 5가지 들어갔죠? 있잖아요. 반복 세 가지 그냥 딱 꽂아버려요.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 그것도 높이는 0.3. W 0.3 대 0.4. 그러면 결국은 8가지가 고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봐요. 소나무, 스토브단나무, 왕건나무, 느티나무, 산철쭉, 영산홍, 자산. 7가지네요. 7가지가 고정이 되어버리죠. 7가지에다가 플러스 5 하면 12가지가 되는 거고, 7가지에다가 플러스 3 하면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변한다네, 요것만. 뭐만? 낙교만. 낙엽교목. 왕건나무, 느티나무도 낙엽교목이지만 그거는 높은 놈으로 치고 수고가 4.5m, 4m 이상 되는 놈을 쳐야 되고, 이 낙교 5가지, 3가지는 올 2.5m짜리를 선택한다.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가 없다. 청담동 메롱나무 또는 매실,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산수유, 그 다음에 홍당봉도 있긴 한데 너도 상관없어요. 홍당봉도 있고 자귀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산딸은 보통 2m짜리. 산딸은 2m니까 아니면 쉽지 않아요. 하여튼 개수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 5가지를 아예 못 박아버리는. 5가지를 못 박아놨다가 10가지 나오면 그 중에 2개 빼버리면 돼. 12가지 나오면 5개 그냥 다 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 나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지 않게 폼 잡지 말고. 소나무, 스토브잔나무. 나머지 5가지 2.5m짜리 낙교만 찾으면 돼요. 2m짜리 하지 말고 2.5m짜리 산수유, 청담봉, 홍담봉, 그 다음에 매실, 매화, 그 다음에 저것도 있죠. 메롱나무도 있죠. 메롱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귀나무도 있고, 또 있는데 꽃사과도 있어요. 맞아, 꽃사과 있어요. 그 5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2.5m짜리 5가지. 왜 2.5m만 2m짜리를 선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2m짜리 선정하면 동그랗게 헷갈린다. 2.5m짜리 뭘 선택을 해버려야 13mm짜리가 다 돌려버린다는 거야. 그래야 빨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기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하나가 결국은 시간을 단축시킨다니까. 2m짜리 선정하면 10mm짜리를 그려야 되잖아. 13mm로 그리다가 10mm짜리 그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m짜리 다 선택을 해버리면 외곽이 빈 공간에다가 13mm짜리로 딱 돌려놓고 연결만 시켜놓고 거기다 동그라미 칠 건지 세모 칠 건지 네모 칠 건지 X 칠 건지 이거만 하면 되죠. 훨씬 더 빨리 수목을 그릴 수가 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수목수량표를 선정을 하시면 수목을 선정을 해 놓으시고
한번 선정을 해놓은 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써먹으라고요. 반복하라고요. 순서까지도. 아셨어요? 순서까지도 반복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문제에서 선택한 문제 수목하고 내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니 지금 몇 번 할 때인데 할 때마다 똑같은 나무를 선택을 해라. 이제 변화하는 건 이거 두 개만 바꿔라. 10가지일 때는 납교 이쪽으로 해서 2가지 빼버리면 되고, 네? 12가지 하면은 5가지로 늘려버리면 되고. 그래야 안 헷갈리고, 그리고 나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나무 규격까지 다 외워버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규격까지 외울 수가 있다. 15번만 계속해서 나무 써보세요. 똑같이 15번을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나무 이름만 딱 되면 규격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요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 선정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고요. 자, 시작하면은 대두선을 긋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단위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단위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 요구사항에 선택 조건에 요구 조건에 설계 조건에 단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7cm냐 8cm가 결정이 된다. 표지란에 폭이 결정이 된다 이 말.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표지란 단위가 없어. 그럼 무조건 7cm로 가면 되겠죠. 근데 7cm로 걷어요. 테두리선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글씨에서 1mm만 띄라고 그랬어요. 인쇄된 데서 1mm만 안쪽으로 그려라. 겹쳐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살짝 떼주는 게 좋겠죠. 글씨에서 1mm만, 요만큼만 살짝만 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테두리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표제라는 선을 그어버리면 이제 도면에 기초가 완성이 된 거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로세로 치수 재는 거예요. 내부 치수를 재는 거예요. 가로 치수, 세로 치수. 세로 치수는 재지 마세요. 277이에요. 외우세요. 세로는 무조건 277이에요. 가로만 재면 되는 거예요. 가로 치수는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인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요. 가로 치수만 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로 치수에서 빼기 오는 칸의 숫자 23칸이면 230 빼면 되고 22칸이면 220 빼면 되고 20칸이면 200 빼면 되고 얼마예요? 가로 치수 재인 거예요. 303이다. 만약에 30.3이다 이 말입니다. 30.3mm. 그럼 결국은 303이 되는 거죠. 미리로 따지면 303 빼기 만약에 23칸이라면 230. 오, 3사도 되는데요. 303 빼기 230. 그러면 73이죠. 73 나누기 얼마예요? 38에 38 이렇게 됩니다. 그럼 38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그 숫자만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전체 칸, 전체 치수, 가로 치수 빼기 오는 칸의 숫자. 여러분들이 빨간펜으로 표시해 놓은 빨간 숫자를 빼고 나누기 2. 그럼 뭐 33이 됐든 43이 됐든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찍고 거기서 24cm를 찍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이에서 여기서 33을 찍고 여기서 하나 여기 23칸 찍으면 되죠. 277에서 만약에 가로 치수가 20m다. 277 빼기 200 그럼 77. 77은 얼마야? 39 찍고
이 수능칸 찍으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오는 칸을 빨리 그리시면 되겠다는데 점 찍어놓고 오는 칸 그리면 되죠. 이것만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난 다음에 반드시 치수를 재봐라. 오는 칸이 완성되고 나면 자로 반드시 재봐라. 한 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로 재보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재보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 거기가 고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황도 들어가면 되죠. 현황도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는 칸에 안쪽 1.5mm 안에 네모를 하나 더 쳐라. 이거 치라고 해도 안 쳐요. 이걸 치면은 현황도 그린데 엄청 빨라져요. 속도가. 오는 칸 그려놓고 하는 건가, 오는 칸 안에다가 네모를 한 번 더 쳐놓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현황도 그리는데 무지무지 빨라진다. 지름길을 가르쳐줘도 안 쳐요. 가보면 그 따로따로 치고 앉았어요. 외곽 경계석을 따로따로 치고 앉았다고요. 어차피 다 쳐야 될 거야. 이건 안 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안 하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1.5mm야. 1.5mm. 약 1.5mm 떼고 앉아서 그리면 돼요. 이걸 해놓고 현황도를 그려 나가야 여러분들이 눈도 넓기로 하고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현황도를 옮길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녹지 기준으로 가라. 녹지를 먼저 옮긴다고 생각을 해라. 녹지를 먼저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녹지 안쪽으로 경계석을 집어넣으면 되죠.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현황도 옮길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세 가지. 하나 더 있네요. 자, 첫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 현황도 옮길 때 첫 번째 주의할 점, 계단이 있을 때 조심하라.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경계석을 먼저 그리지 말고. 뭔지 확실하게 눈빛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안 오는 느낌이고. 그 현황을 옮기기 전에 예? 현황도를 옮기기 전에 예. 아까 그 전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예. 그걸 다 완성을 아주 그 칸만 그걸 넥서스 칸도 치지 마세요. 아니 그 줄만 아까 그렇죠. 10cm 그거만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현황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표제만 그려놓고 모른가 그려놓고 현황도로 옮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현황도 옮길 때 계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현황도가 돼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때 잘못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가 계단이 있는 쪽이 계단을 확대를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여기 줄이 하나 더 간다고요. 틀림없이 이 실수를 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계단을 먼저 안 그리고 경계석을 먼저 그려서 그런 거예요. 이걸 먼저 안 그리고 원인은 하나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먼저 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계단을 나누고 여기 또 4개로 쪼갠다고.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 또 4개로 쪼갠다고. 결국 여기에 6줄이 되는 거예요. 계단이 6줄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 계단을 그릴 때는 2줄 긋는 거를 맨 나중에 긋고 계단을 먼저 그린 다음에 경계선을 그려놔야 해요. 계단의 간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계단 간격이 나와. 2.5mm예요. 1m인 경우는 2.5mm. 60cm가 되면 3mm. 높이 차이가 만약에 h가 60cm다. 단차가 60이라면은 3.3mm로 그리면 3칸을 그리면 되죠. 1m 없는 거 아니에요. 3칸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나누면 돼요. 1m 같으면 4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계단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가 계단이고요. 계단 있는 쪽에 6줄이 가지 않도록 하시오. 4줄만 가게 하시오. 원래 5줄이죠. 4칸으로 나눠지니까 5줄이에요. 그 다음에 벽천을 2줄로 그리지 마시오. 벽천에 계단식 벽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계단식 벽천은 반드시 한 줄입니다. 벽천 2줄 아닙니다. 네. 물막이를 하는 데만 2줄로 그리는 거고 물이 떨어지는 쪽은 반드시 한 줄이다. 세 번째 주의할 점 중에 하나, 시설물을 그리기 전에 놀이시설, 그 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단면선을 먼저 그려야 된다. 단면선을 안 그린 상태에서 A' 또는 B'라는 게 있죠. 단면선. 그 단면선을 안 그린 상태에서 시설을 그려놨다가 나중에 단면선 빠졌네. 그 단면선을 딱 그리는 순간에 시소도 걸리고 근해도 걸리고 미끄럼틀도 걸리고 이질할 된다고요. 그러면 고치기도 지랄이고 그거 지워가지고 다시 옮기려고 하면 시간 지연돼서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럼 단면선에서 그 시소, 근해, 미끄럼틀 다 그려야 되는데 그거 그리다가 단면도 시간 다 걸려요. 그리고 잘 그리면 또 다행인데 못 그려. 왜? 안 그려봤거든. 그래서 단면선을 먼저 그려놓고 시설물은 단면선을 최대한 피해라. 만약에 근해나 미끄럼때나 시소나 이런 것들 철봉도 마찬가지고 4가지입니다. 근해, 미끄럼때, 시소, 철봉 4가지. 4가지 주어졌을 때 요구사항에 근해, 이렇게 안 써져 있어. 이렇게 연식은 뭘? 개수. 근해 3명이 동시에 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3연식이에요. 시소 역시 3연식이에요. 시소 안전까지 3개면 3연식이잖아. 6명이 동시에 할 수 있어. 미끄럼때 올라가는 건 알았는데 내려가는 거 3개 할 수 있죠. 아니 동쪽에서 올라가가지고 동남서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3방식이야. 방식이야. 근해하고 시소는 연식이고 미끄럼때는 방식입니다. 자, 1방식은 뭐예요? 동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서쪽으로만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계단 하나에 미끄럼틀 하나 있는 거. 1방식. 올라가서 서쪽도 내려가고 남쪽도 내려가면 2방식. 북쪽도 내려가면 3방식이 됩니다. 철봉 매달리는 게 3칸 있으면 3단식.
매달리는 게 3개 있으면 3단씩. 매달리는 거 하나 있으면 1단씩. 그래서 이렇게 안 써져 있으면 요 말이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미끄럼때, 시소를 계획하고 설계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도 미끄럼되죠? 네. 이렇게 해도 미끄럼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도 미끄럼되죠? 네. 이건 3방식. 네. 이렇게 해도 미끄럼되죠? 네. 이렇게 해도 미끄럼되고. 이해하셨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길게 그려야지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려야지 좋을 때가 있어요. 놀이 공간의 구조를 딱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나와야 되지. 아, 요 놀이 공간에는 내가 놀이시설 3종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서로 간섭이 안 일어나고 서로 노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구나.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다면식이죠? 예. 이건 그냥 아닌가요? 그네죠. 이건 그냥 아닌가요? 그네죠. 그네잖아. 예. 그네 하나 설치했잖아. 예. 이전식. 이거 시소 아닌가요? 맞아요. 3년식을 그릴 줄 알면 하나 지어버 하나 땡겨버리면 되죠. 한 칸 없애버리고 응. 요것만 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땡겨 요것만 한 칸 안 그리고 요것만 땡겨도 되고 좀만 찍으면 되잖아. 아 요거 늘려가지고 요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 찍으면 이게 2년식 아니에요? 이제 그릴 줄을 알면 줄일 줄도 알아야 된다. 굳이 3연식, 3방식, 3단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 꼭 철봉이 4.5m야 돼요? 삼단식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응. 이건 철봉 아니에요? 철봉이. 이것도 철봉이잖아, 이것도. 예. 1단식, 예. 2단식, 3단식. 그러면 놀이 공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죠. 회전부대 정글짐은 빼도 박지 못해요. 그거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줄이는 방법이 있어. 정 안 되면 회전부대 20짜리를 그려버려. 25로 하지 말고 20mm 빵빵이로 그려놔야 말이에요. 정글짐 마찬가지야. 25로 그리지 말고 20으로 그려버려. 2,000만 2,000 하면 되죠. 2,500 곱하기 2,500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글짐이 2,000 곱하기 2,000은 정글짐이에요. 회전보다 마찬가지예요. 파이 2,000에 곱하기 1,500 하면 회전물이에요.
그 지역을 안 찍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으면 된다니까. 요구 사항에 반드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걸 그게 맞춰야지. 맞춰야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적혀져 있는 놀이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맞춰야 돼요. 그대로. 성원로처럼 그렇게 나오면 그렇죠. 가로 열고 거기다 3,500 곱하기 3,500 이렇게 된 거는 거기다 그대로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적혀져 있는 놀이시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전문에 콤마, 정글지 콤마, 근에 3점을 계획하고 설계하시오 그랬잖아요. 회전문에 2,000에 2,000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정글집 2,000에 2,000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도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변칙들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변칙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놀이시설 그리는데, 놀이공간을 그리는데 시간 많이 나먹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시설물 파이프 보고, 휴지통 동그랗게 지금 만나면 까맣게 칠하면 파이 600, 파이 600번 600. 몰라도 까맣게 좀 4mm 동그랗게 칠해버리면 되고. 그럼 보통 그 시설물 그릴 때까지 경과 시간이 얼마 정도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설물을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지 마시오. 수목보에 18 하면 되죠. 벤치 별말 없으면 1200에 600, 1200에 500, 1200에 400. 규격이 딱 적어져 있으면 그대로 그리고 1200에 500을 평벤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벤치를 1200에 600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설계 문제 출제자의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1200에 500 하면은요, 평벤치 500 하면 그렇게 넓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450이잖아, 이게 450이잖아. 500이면 이만큼이잖아. 5cm가 늘어나잖아요. 평벤치 넓이가 이만큼이다. 엉덩이 되게 크고 백큰데 엉덩이 큰 사람은 앉기 좋겠죠. 400만 돼도 평벤치 충분하거든요. 넓이. 높이는 잘 보통 400이에요. 벤치 높이 보통 400이에요. 그래서 벤치 그리는데 수목보호대 그리는 거, 놀이시설 그리는 거, 휴게시설 그리는 거, 올라도, 그 다음에 휴지통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천, 이것도 이제 벽천은 이제 구조물이에요. 벽천이나 계단은 구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화분화 시설물. 자, 구조물과 시설물의 차이점. 시설물이란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노후화됐을 때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시설물이에요. 이해됐나요? 휴지통 망가졌으면 갖다가 폐기처분하고 다시 설치하는 게 휴지통 아니에요? 근에 부서지면 다시 설치할 수 있죠? 응? 계단은요? 뺐다 붙였다 하는 게 계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물이라 해요. 벽천도 마찬가지,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구조물이지 시설물이 아니다.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것이 고장났을 때, 망가졌을 때 바로 교체가 가능한가? 바로 교체가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가? 토목공사를 하고 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셨죠? 토목공사 안 하고 빼내버리고 갖다 설치하는 거는 이건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벤치 고장나면 볼트만 풀고 갖다 바꾸면 되잖아. 올라도 마찬가지죠. 올라도 부서지면 갖다 새로 갖다 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설물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시설물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그때 시설물 그리기 전에 단면선을 먼저 그리고 시설물 그려야만 단면도 그릴 때 여러분이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 걸리는 거는 걱정 안 하면 돼요. 단면선에 나무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단면선에 나무까지도 피해가려고 해요. 반목도 피해가려고 해요. 반목도. 거기만 안 그리는 거야. 이건 좀 심하죠. 나무는 걸쳐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은혜 같은 거 걸치면 머리 아파요. 안 그려본 사람 헷갈려요. 그래서 놀이시설 파고라 같은 것만 걸려도 쉬워요. 파고라는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휴지통 걸려봤자 않다니까 막 그러는 거 식은죽 먹기. 몰라도 마찬가지고. 놀이시설 중에 놀이공간을 남녀간이 타고 지나갔을 때 놀이시설만 안 걸리면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걸려야 될 경우에는 걸려주는 것이 있어요. 걸려주는 거예요. 걸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철봉입니다. 철봉. 두 번째 걸려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정글짐입니다. 정글짐과 철봉은 단면도가 너무 간단합니다. 철봉은요, 철봉 단면도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철봉 딱 잘라서 옆에 보면 뭐만 보여요? 기둥하고 바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둥하고 바. 이거 높이 얼마? 어떻게 1.5m? 작은 건 1.2. 1단이 걸렸으면 1.2. 2단이 걸렸으면 1.5. 3단이 걸렸으면 1.8. 철봉. 걸려주는 거예요. 놀이공간을 그리다 보면 배치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른 철봉을 걸려버려. 그래놓고 두 가지를 피해버려. 정글짐 이거 걸쳐줘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왜? 정글짐은 위에서 본 모양이나 옆에서 본 모양이나 잘라서 본 모양이나 똑같아. 어차피 이거는 파이프 망이잖아. 파이프로 사각망을 짜놓은 게 정글짐이죠. 그걸 생각하면 돼. 이 두 가지 철봉하고 정글짐은 걸쳐줘도 된다. 근데 다른 거 걸치면 생각해봐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안 걸치는 게 상식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소하고 근해는 연식입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안 해요. 3천에 3천 안 적습니다. 둘이 타는 시소는 하나 있으면 1년씩, 두 개 있으면 2년씩, 세 개 있으면 3년씩이고, 그래도 세 줄로 줄이 3개면 3년씩이고, 미끄럼때는 내려오는 방향이 한 방향이면 1방식이고, 두 방향이면 2방식이고, 세 방향이면 3방식. 3방식까지 갈 일이 없겠죠. 철봉은 매달리는 게 3개면 3단식이고, 2개면 2단식이고, 하나면 2단식이고, 단식, 방식, 연식.
네.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합놀이대는 단위가 세트에 한글로 세트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SAT를 해요. 세트입니다. 단위를 겪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나머지 정글집 회전무대 철봉 아니 정글집 회전무대는 규격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글집은 보통 2,500 곱하기 2,500 회전무대는 2,500 곱하기 1,500 2,500 곱하기 1,500 폭은 2m 50인데 높이가 1.5m가 있대. 파이 그러니까 보통 앞에 거에다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앞에 거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지름을 얘기해요. 파이 2,500 곱하기 1,500 그러면 결국은 곱하기 1,500 했을 때 1,500은 높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휴지통도 앞에 거는 파이를 붙여줘야 돼요. 지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600 파이 600 곱하기 600 하면 600은 높이가 되는 거고 파이 600은 지름이 됩니다.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이 400 곱하기 400 이렇게 하면 파이 400은 지름이 되는 거고 뒤에 400은 높이가 됩니다. 규격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되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근해, 미끄럼, 들, 시소 이런 것들은 연식, 방식, 반식, 세트 이러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굳이 가로세로 규격을 적을 필요가 없이 그리는 기호만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는 간을 그리시고 시작하고 모는 간 그리고 여기다가 두 줄로 그리고 두 줄 경계선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면선 그리고 시설물 그리는 데까지가 4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다음 주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분 안에 모는 간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계선 그리고 시설물 다 그려 넣어야 돼요. 40분. 자,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바로 표제란으로 들어갑니다. 표제란 선 긋는 것부터 그 안에 시설물 그리는 것까지 뭐만 빼고 수목 수량의 수량만 빼고 수목의 수량만 빼고 나머지 바 스케일 그 다음에 축척표 그 다음에 방위표까지 다 그려놓는데 40분 30분입니다. 자, 이제 표제란이 다 완성이 되면 나무를 위에서부터 심어 내려갑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심느냐? 관목부터 심습니다. 관목 세 가지, 맨 밑에 있는 관목 세 가지를 표시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고 소나무 심고 스트로브 잡나무 심고 그 다음에 녹음식재 수목고대에 심는 것은 왕벚나무, 느티나무, 왕릉. 수목고대가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목고대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는 더 그려 넣으세요. 일부러. 그래야 왕벚나무 하나 심고 느티나무 하나 심고 하나씩 심어도 한 종이거든요. 수목고대가 5개 있을 때 절대로 왕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왕왕 느느느 하든지 느느 왕왕왕 하든지 오락대기로 가는 수목고대 4개는 3개는 몰쳐져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왕왕 느느 하려고 하니까 하나하고 영이 떨어지니까 연결하려니까 지나갔거든. 그럴 때는 왕 느느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수령들은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왕벚나무, 느티나무는 무조건 수목고대에만 심어라.
나머지 낙엽 경우 3가지일 경우가 있고 5가지일 경우가 있는데 외곽에다가 10씩은 하면 돼요. 10씩. 1년을 심으면 돼. 1년 뚜루룩 심으면 돼요. 한 칸 정도 띄어서. 한 칸 심었으면 한 칸 띄고 한 칸 넘어가면 돼요. 조금 듬성듬성 심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다 심고 그리고 인출선을 뽑아야 돼. 인출선 뽑는 거는 내가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포장하는 거죠. 수목 심고 인출선 뽑고 포장하고 그게 30분. 30분. 그 이외에 화살표 표시하고 진입구 표시하고 계단 표시하고 업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현재 여기가 0,0이냐 여기가 1,0이냐 여기가 마이너스 0.6이냐 마이너스 0.8이냐 여기가 0.6이냐 0.3이냐 여기가 집안고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어요. 당구장 표시죠. 예를 들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집안고는 가장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빈 공간에다가 표시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돼요. 공간별로 하나씩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고는. 자, 그렇게 해서 완성. 그래서 433입니다. 원은 간 그리고 시설물 그리는 데까지 40분. 표제란 그리는 거 30분. 예, 30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인출선 뽑고 포장하는 데까지. 그러면 433입니다. 1시간 4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50분 남아요. 나머지 시간이 50분이 남아요. 아시겠어요? 50분 동안에 남면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433에 들어가면 대학만은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남면도는 50분 걸릴 게 없어요. 남면도 몇 줄만 알면은요, 안 어려워. 아직 안 배워도 아까 저 수목보호대에다가 심어야 될 게 왕건나무. 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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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나갑니다. 교수님, 예. 현황도 21칸이잖아요. 네. 문제 다 21칸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요, 틀려요. 영생에 문제마다 다 틀려요.